우리는 포철 신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박태준 씨가 주도하여서 포철을 만들었다. 우리 그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종합제철소를 건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제철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김재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서독 유학생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서독에 가서 뮌헨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큰 제철소 대막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 뮌헨 공대로 옮겨서 금속재료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박 대통령이 서독으로 왔어요. 서독에 차관 얻으러 온 거죠. 그때 서독으로 온 광부 간호사 앞에서 눈물의 연설을 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조찬 모임을 주관했는데 유학생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 여러분 할 얘기가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재건 씨가 나와서 두툼한 문서를 전달했어요. 그 문서가 바로 한국철강공업 육성 방안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종합제철소에 대한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귀국한 박 대통령은 김재관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저도 재외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박재관 박사가 재외과학자 유치 프로그램 제1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의 제1연구부장을 맡으면서 종합제철소를 짓는 일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제철소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대일 청구권 자금을 쓰려면 이 자금이 적절하게 쓰여졌다 하는 것을 일본에 설득을 해야 돼요. 그 회담에 김재관 박사를 보냈습니다. 30대 후반의 김재관 박사는 일본에 가서 종합제철소에 대한 청사진을 쫙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그 안이 채택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철 신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후 키스트에서 김재관 박사는 한국 기계공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농업국가였던 한국이 이제 공업국가로 변신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K방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항공부로 옮긴 김재관 박사는 한국형 승용차 양산화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과 독대하여서 제출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 하는데 정주영 회장이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승용차, 자동차 산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날 현대자동차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기적에는 수많은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후배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